저번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배웠던 거는 이제 수렴과 발산이었어요. 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수렴이라는 말이랑 이 발산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목표가 존재할 때 수렴한다 그러고, 이렇게 목표가 없으면 발산이라는 말을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기호가 있었어요. 그 x를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는 기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x를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보내는 기호도 있었고, x를 어떤 하나의 값을 향해서 보내는 것도 있었거든. 근데 이제 뭐 얘네들이야 뭐 계속 커지고 작아지는 거라서 이제 한쪽 방향만 존재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떤 하나의 값을 향해서 보낼 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렇게 수직선을 살짝 그려봤을 때,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실수가 여기 a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x를 이게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a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a를 향해서 가는 방법이 여기가 a인데 절대 얘는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방향이 있고요, 그죠? 이렇게 오는 방향이 있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양방향이 아닌데요. 얘는 이렇게 양쪽이 다 있다는 소리고, 기호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이 왼쪽에서 오는 거를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온다 그래서 얘를 x를 a로 보내는데 뒤에다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큰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가는 거를 x를 a로 보내는데 뒤에다 플러스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x가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다가가는, 얘는 x를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다가가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세 가지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수렴과 발산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 수렴이라는 거는 이제 목표가 존재할 때를 우리가 수렴한다고 말을 해요. 수렴한다. 이거 배웠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쌤 원래 리미트를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렇게 쓸게. li 뭐 본인 취향대로 가시면 되고, 그냥 초반에 그냥 이렇게 리미트 다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적기 되게 힘들거든 사실. 그래서 이제 쌤 리미트를 쓰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li 열심히 썼죠 쌤이. 자, 그래서 이렇게 했었어요. 자, 리미트라는 기호를 붙이고요. 이 리미트가 제한하다는 뜻이라서 이게 x를 이렇게 a로 보낸다는 것은 그 a로 제한해서 x를 a로 한없이 보낸다는 뜻으로 리미트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 어떤 함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요. 함수가요. 근데 이게 그 변수라서 이게 맨날 x는 아니고 t가 될 수도 있고 뭐 s가 될 수도 있는 건데, x를 a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갈 때, x가 a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갈 때 이 fx라는 함수의 함수값의 목표가 있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a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뒤에 끌마가 안 붙어 있을 때는 두 가지를 다 해보라는 명령이라고 그랬고, 얘를 그래서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x를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보낼 때도 해보셔야 되고, 이 극한값도 조사를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x를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다가갈 때 극한값도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둘 다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뒤에 끌마가 안 붙어 있을 때는 두 개 다 확인해봐라 이런 뜻이고요. 이 친구의 목표가 존재한다면 이거예요. 뭐 이게 뭐 아주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고 어떤 값을 향해서 다가가는 중이다 라고 그런 게 만약에 보인다고 치고 수렴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얘가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알파를 뭐라 그러냐면은 fx의 a에서의 좌극한, 이렇게 용어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좌극한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큰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다가갈 때 함수 값의 목표를 조사해 봤더니 그게 베타량에서 가더라. 이 친구를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저번 시간에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친구가 존재하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얘랑 얘가 둘 다 존재해야 하며, 그러니까 왼쪽 목표와 오른쪽 목표가 둘 다 존재를 해야 되고, 얘네 둘이 똑같을 때 제가 수렴한다 말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 만약에 얘만 존재하는데 얘가 존재하지 않아도 쟤는 수렴하지 않는 거고, 얘네 둘이 둘 다 존재하는데 이 둘이 달라도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똑같다면 그때 우리는 얘는 알파라는 값으로 어차피 둘이 같은 거니까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목표가 존재한다. 이렇게 쓰기를 약속을 한 거고 이 알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는 a에서의 극한값이다 라고 불러요. 이게 뭐 저번 시간에 이제 그 리뷰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었죠. 그래서 하나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은요, 작게 하나 그려볼게. 애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이런 게 좀 있는데, 한번 그래프를 x축만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놓고요, 여기에 a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프가 여기 뚫려서 이렇게 가시고 여기에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 함수값은 1, 여기 함수값은 2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게 이제 fx. 이런 그래프라고 한번 생각을 했을 때 한번 보내볼까? x는 a로. 만약에 그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fx를 조사해봐라. 극한을 조사해봐라.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왼쪽 오른쪽 다 따져봐야 되고, 만약에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갈 때 좌극한 왼쪽 목표도 조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x를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보냈을 때 오른쪽 목표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왼쪽에서 가보자고,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왼쪽 목표가 여기라는 게 보이죠? 그쵸? 그 목표가 얼마입니까? 이게 1이에요. 그죠? 2가 절대 2를 부르시면 안 되는 게, 이게 a가 되는 게 아니고 a에 한없이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극한은 이 라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라인까지는 확인을 못해요. 극한은요. 그 라인이 아니라 그 근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목표는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큰 값을 가지면서 뭐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에서 다가가는 목표니까요. 얘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목표도 얼마죠? 1이죠. 이 둘이 똑같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얘는 너는 좌극한이 1로 존재하고 우극한이 1로 존재하는데 이 둘이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넌 좋다. 넌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극한의 수렴과 발산을 계산을 따져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초 개념이니까. 얘는 x가 a가 되는 게 아니고 x가 a랑 다른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접근할 때 목표를 본다 이런 뜻인 거예요. 목표를 본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배웠었죠 저번 시간에. 그 다음에 뭐 부정형, 정형, 정형과 부정형. 그래서 뭐 이 정형이라는 거는 그냥 그 형태가 정해진 거라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냥 뭐 무한대다, 뭐 어떤 누굴 향해서 간다, 0을 향해서 간다 결정된 건데, 이게 결정이 되지 않는 애들이 몇 개 있었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부정형. 그러니까 부정형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4가지를 가르치고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소분의 무한소. 이거 약분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원래 이거 무한소는 진하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진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뭐 하는 거야? 저 지하에 야구장, 야구 애들 야구하는 거 들어오나 봐요. 베이스볼. 지하에서 공사하는 거 놓칠 거 있어요. 그런 거 봐. 지하 저 아래 좀 무슨 원래 무슨 이상한 노래방 있지 않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막 한 50년 된 거 같은데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 푸시고 다 푸시고 지금 애들 야구하는 그런 거 만드나 봐. 실내 야구장 그런 거 있잖아. 괜찮은 거 같아. 태권도만 안 들어버려. 예전 목동학원 위에 태권도 있었거든요. 걔네 못 푸는 거 알아요? 아다다다다 이거 하는 거 알아요? 걔네 그 발부르기를 못 풀거든요. 그때 난 건물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두두두두두 막 이러고 막 그 말이 한 100마리 뛰어가는 그 느낌 있잖아 위에서. 그다음 마지막 부정형이 뭐였지? 무한 마이너스. 그렇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요 4가지를 이쪽 동네에서는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산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얘가 뭐 커질까 작아질까 어떤 값을 향해서 갈까 얘도 그렇다 얘도 그렇다 얘도 그렇다
딱 뭐라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었죠. 이 친구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분모의 그 제일 차수가 높은 애로 분모 문자를 나누는 것. 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보통 뭐 유리화나 인수분해. 그래서 똑같은 걸 찾아서 없애야 되고, 이거는 통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쌤이 여기다가 적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모습 만났을 때는 약간 좀 본능에 맡겨라고 그랬죠, 쌤이. 그냥 본능적으로 아마 하고 싶은 게 있을 거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 나누기. 그 다음에 다음 식을 보는 거라서 우리는 차수가 똑같으면은 최고차항 개수끼리 비율 보면 되고, 분모가 차수가 높으면 0으로 가고, 분자가 차수가 높으면 발산을 합니다. 무조건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본능적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는 보통 내가 무리식일 때는 유리화하라고 그랬고요. 다항식일 때는 최고차항으로 묶으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의 그 팬이 해주는 거라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뭐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아직 교훈이 안 왔죠. 네.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뭐냐면은 대소관계라는 게 있었어요. 대소관계, 극한의 대소관계. 이래가지고 뭐 일명 샌드위치 정리 이런 게 있었는데, 요런 거 있었습니다. 리미트 x를 어딘가로 보냈을 때 fx의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한다 가정을 하고, 또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gx의 극한값이 베타라고 수렴을 한다 가정을 했을 때, 자 1번, 이게 아마 수능에서 물어보는 주제죠 이거는요. 첫 번째, 만약에 fx가 gx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이 극한값 이거를 비교했을 때 이게 작거나 어떻다고? 그렇지, 요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gx가 fx보다 맨날 위에 있다 그래서 목표도 크다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목표는 같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기억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fx가 hx보다는 작은데 hx가 gx보다는 또 작더라. 이게 뭔가 사이에 뭔가가 끼겨 들어가 있을 때 내가 너의 극한이 궁금한데 양 끝에 막혀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and 이러면서 동시에 이 극한값 만약에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fx의 목표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알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gx라는 함수의 목표가 있는데 이거 둘이 만약에 알파로 똑같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소가 잡혀 있고 f가 h보다 맨날 아래 있고 h가 g보다 맨날 아래 있는데 근데 어떤 하나로 몰아봤더니 얘도 a 근처의 목표를 받아봤고 gx의 a 근처의 목표를 봤는데 목표가 똑같다면 이런 상태인 거야. 이런 상태. 그러니까 만약에 너의 목표도 알파고 너의 목표도 알파인 어떤 라인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때 우리는 이 안에 낑겨있는 이 친구, 약간 샌드위치라는 정리를 만들어낸 게 요거 사이에 낑겨있는 너를 구할 수 있다는 느낌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정리가요. 이럴 때 우리는 가운데 낑겨있는 x를 a로 보냈을 때 저 hx 함수의 극한값도 알파와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뭐 이런 거를 저번 시간에 배웠고요. 쌤이 저번 시간에 계속 같은 설명을 계속 여러 번 반복했던 게 왜 그러냐면 이런 기호가 아직 어색하잖아요. 이런 게 어색하니까 계속 보여드렸던 건데 오늘은 조금 스피드 올려서 갑니다. 이제 자, 요거를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몇 페이지로 가시면 되냐면 오늘 배우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선 23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고 1-9번은 좀 이따 풀어드립니다. 거기 도형극한이거든요. 오늘 배우는 주제가요. 여러분들이 수능 가서 아니면 내신 볼 때 있잖아. 보통 어려운 문제들, 변별력 문제들을 시작하는 첫 단추가 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학습하셔야 되고 얼마큼 중요한지는 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약간 인수분해 공식에서 약간 합차급이라 보면 느낌이 오니까. 그치?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합차가 거의 넘버원, 넘버2 아니니? 얘가 극한에서 넘버원, 2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보세요. 거기 23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요거 이제 이름이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하죠. 여기다가 이제 부제로 우리끼리 부르는 방법은 이렇게 부르도록 합시다. 한 의미를 살려드리려고 그래요. 요거를 뭐라고 기억하는 게 좋으냐면은 수렴하는, 다시 적어놔 여러분들도,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성질이다. 그러니까 요렇게 꼭 기억을 하세요.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성질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귀찮아서 저게 너무 길잖아 저거 이름이.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그냥 수분성이라고 하자. 나는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불러. 이거 이제 수분성이라고 불러. 수분성. 수분성. 나중에 뭐 쌤이라고 내신 대비를 하게 되면은 그 수분성일 때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성질이다. 월요일날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너희 수업하고 말이지. 근데 오늘 또 괜찮아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락 빡세도요. 한 이틀, 3일 하면 또 적응이 돼요. 근데 옛날에 그 목동에서 단과에서 대형 강의할 때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수업을 했거든요. 돈이 미쳐있을 때거든요, 그때.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막 진짜 막 수업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면 진짜 눕자마자 씻지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한 4일, 5일 하면 또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약간 적응되지 않았습니까? 오전부터 윈터 작업하는 사람들 좀 적응되지 않아요, 이제? 힘든가요? 며칠 더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약간 적응된 것 같아, 이제. 이제 안 힘들어. 좋아. 자, 한다. 자, 이거를 그냥 앞에 노란색 글씨가 써있고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분수함수가 있을 때 쓰는 성질이에요. 수렴하는 분수함수가 있을 때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런 특징으로 보시면 돼요. 분수함수가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짠! 이래가지고 fx분의 gx입니다. 이렇게 분수함수가 하나 있잖아. 분수함수의 모습. 근데 이제 분수함수가 이제 뭐 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알파라고 하고 수렴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라는 거거든. 이럴 때. 분수가 수렴을 했다. 여기서 이제 관찰을 해야 돼. 자, 첫 번째야, 첫 번째. 자, 분수가 수렴을 했어. x를 a로 보냈을 때 이 분수가 수렴을 한 거야. 근데 첫 번째 조건입니다.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이 분모를 바라봤어요. 분모. 얘를 관찰해 봤거든. 자, 이렇게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분모만 따져봤더니 얘가 만약에 0을 향해서 수렴하면은 이런 조건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미분의 모습은 다 이렇습니다. 나중에 좀만 더 공부하시면 알게 되는데요.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자, 분모의 목표가 어디라면? 그렇지, 그런 뜻이에요.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분모의 목표가 0이라면은 이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이 분자 보이죠? 분자. 그러니까 분자의 목표도 0이어야만 한다는 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 분수가 수렴을 했고 분모가 0을 향해서 가면은 분자는 반드시 0으로 간다는 성질이에요. 이 이유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만 살짝 리뷰를 해보면 우리가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그래서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만약에 별이 알파, 요 리미트는 이제 고3들의 리미트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어떤 하트라는 함수가 베타 향해서 수렴을 한다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이건데요. 어떤 함수가 수렴을 하고 어떤 함수가 수렴을 했어. 수렴하는 함수를 2개 받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성질을 배웠어요. 첫 번째, 만약에 어떤 상수를 곱하면 k, 여기다 k를 곱해버리면은 얘는 k 알파로 수렴하고 이거 안 적어도 된다 이거? 저번 시간에 그래도 복습하는 중이야. 두 번째, 리미트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별이라는 함수와 하트라는 함수를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로 연결했을 때는 무조건 수렴이고 이것도 얘가 수렴하는 알파와 얘가 수렴하는 베타의 똑같은 연산으로 극한값을 계산하시면 되고 두 번째 성질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리미트 만약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분수가 있는데 분모가 수렴, 분자가 수렴이라면 얘는 그러면은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알파분의 베타로 수렴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알파가 절대 얼마가 아니어야 한다. 그렇지, 이거를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난 분모 목표가 0은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제 극한의 기본 성질이었습니다. 자, 왜 리뷰를 해드렸는지는 이제 설명을 들으면 알아요. 자, 보세요. 물어볼게. 자, 이런 분수가 수렴을 했고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분자 있잖아, 분자. 이 분자도 0으로 가야만 한다는 게 1번 성질이야. 자, 왜 그런지를 잠깐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된 분수가 있는데 이 분수에다가 리미트를 딱 붙였더니 얘가 뭐 어떤 5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다 믿어보자. 근데 이 분모가 0을 향해서 가는 중이래요. 그러면 얘도 어디로 가야만 하냐면 0으로 가야 한다는 게 지금 1번 성질이라는 거거든. 근데 뭐 내가 이제 되게 많이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애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한번 너희가 납득이 되나 봐봐. 이렇게 분수가 5를 향해서 가요. 근데 이 분모만 따져봤더니 분모의 목표가 0이래요. 근데 얘가 5로 수렴을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얘가 3을 향해서 만약에 간다면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는 3으로 가면 얘는 발산이에요. 분모가 0을 향해서 가면은 이 분수가 거대해지죠, 그죠? 발산을 해버리고요. 만약에 얘가 뭐 발산해버려도 안 됩니다. 0분의 무한대는 또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애들이 그래서 하는 말이 얘가 수렴을 했는데 분모가 0으로 가면은 방법이 얘도 0으로 가면서요. 부정형의 모습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면서 뭔가 수렴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해봐. 극한의 기본 성질을. 자, 우리가 수렴하는 함수를 몇 개 받았을 때 그렇지, 이게 개념이야. 그러니까 수렴하는 함수를 2개 받았을 때 2개. 그 둘을 더해도 수렴이고 빼도 수렴이고 곱해도 수렴이고 나눌 때는 분모가 0만 아니면 수렴이다. 이게 기본 성질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고3들이. 다시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가 둘 다 수렴할 때 이럴 때만 쓸 수 있는 성질이라고 그랬어 쌤이. 그러니까 수렴하는 함수를 2개 받은 거야. 그러면 니네가 이걸 해야 돼. 막 상수 곱하기도 할 수 있고 수렴끼리는 더해도 수렴, 빼도 수렴, 곱해도 수렴이고 나눌 때는 분모가 0만 아니면 된다는 거야 이게. 잘 생각해봐. 이 친구가 뭐 했어? 수렴했지. 네. 얘는 얼마로 수렴했어? 0. 0으로 수렴했지. 아, 그러면 수렴하는 거 몇 개 받은 거야? 2개요. 2개 받았잖아. 그러면 자, 질문이 나왔다고 쳐봐. 선생님 근데 얘가 수렴이고요. 얘가 수렴인데 얘는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거랑 이거를 뭐 할지를 고민을 해야 돼. 뭐 하면 되겠니? 곱하면 될 거 아니야. 생각해봐. fx분의 gx랑 fx를 곱하면 누가 되는데? GX요. 얘가 된단 말이야. 근데 또 바르다가 리미트 x를 a로 보내고 있고 fx분의 gx에다가 fx를 곱하면 되지 않겠어? 예. 그렇잖아, 그지? 야, 근데
이게 누구로 수렴한대? 알파로 수렴한다 그랬잖아. 예. 오호, 얘는 얼마로 수렴한대? 0이요. 0으로 수렴하니까 둘이 곱하면 비밀인데 얼마야? 0. 0으로 갈 거 아니야 이게. 무조건이잖아. 그런데 이게 약분위가 되면서 누구만 남어? GX.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고2 애들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맨날 이래 막. 교수님 생각을 해보세요. 분모가 0으로 가는데요. 이게 수렴을 했어요. 그 분자가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가야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개념이 없어지면서 자꾸 상상의 문제를 풀게 된다고. 꼭 기억해야 돼. 수렴하는 함수 몇 개 받았을 때는 2개. 2개 받았을 때는 더할까 뺄까 곱할까 나눌까 상수 곱할까 이게 문제야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1번 성질은 이겁니다. 요게 가뜩이 잘 되었다면 이제 2번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쌤이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봐봐, 분수가 수렴을 했지. 그러면 먼저 분모부터 쳐다봐 이런 뜻이야. 이 개념이 원래 그래. 분수가 수렴을 했으면은 분모가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생각해 이런 뜻이야. 그랬을 때 분수가 수렴했는데 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지금 이거를 한 40번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그러면 분모를 쳐다봐야 하고 만약에 분모가 어디로 간다면 0. 그럼 분자도 0. 간다. 이게 첫 번째예요. 네. 시선이 분모 먼저 가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번에는 분자를 쳐다봤는데 이야 분자가 0으로 가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이번엔 어디가 0으로 가요? G. 그렇죠. 분자 gx가 0으로 가는 상태라면 이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리미트 야 그러면 이 분모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뜻인 거예요. 얘 수렴이고 얘 수렴이잖아. 그치? 자 수렴하는 애 몇 개 받았어? 2개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딱 요게 떠올라야 돼.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런 걸. 근데 얘 물어봤잖아. 네. 뭐 해야 돼? 나눠요. 나눠야지. 이거를 봐봐. 이거를 뒤집어서 여기다 곱하면 누가 돼? 그치? 네. 그러면 뒤집어서 곱한다는 게 나눈다는 뜻 아니야. 네.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 여기다 적을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수를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gx를 적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gx분의 fx를 적어주면은요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fx가 됩니다. 번분수 처리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지금 아는 정보에 따르면 자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고 그랬어? 알파요. 알파로 수렴한다고 그랬어.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그랬어? 0. 0으로 간다고 그랬어. 예. 그럼 알파분의 0이 얼만데? 0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괜히 안 주는 게 아니겠지? 네. 자, 둘 다 뭐 했을 때? 수렴했을 때 분수가 이렇게 수렴한다 말을 하려면 분모가 어디로 가면 안 된다. 0. 그 조건이 있어야 하는 말이야. 지금 분모가 누구로 수렴을 하고 있고 분자 어디로 가고 있고 0.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단 누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알파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러면 0이야. 이게 0이 아니면 0이 아닌 거분의 0의 목표는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얘를 0이라 주장을 하려면 단 이러면서 조건이 붙어. 단 누가 0이 되면 안 된다. 알파. 그렇지. 이게 학교 시험에서 이거 자꾸 빼고 묻거든. 무조건 거짓 체크해야지. 저 조건 없으면. 저게 있으면 참이고.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수능 문제 가서도 이거 안 쓰는 미분 문제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이거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부모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가니까 아 그렇군 이러면서 문제 시작이 됩니다. 문제 풀이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메모하면서 잘 들어봐. 자, 분수가 수렴을 했는 어떤 분수가 수렴하는 분수를 만났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분모 분자를 반드시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가면 그냥 분자는 0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분수가 수렴했는데 분자가 빵으로 간다면 그러면 이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얘가 0이 아니면 분모도 0으로 가야만 한다. 이게 수분성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성질입니다.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시고 예제 좀 받아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 번 말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자, 이제 예제 하나 가볼게. 자, 계속 이제 한번 리뷰를 해보자. 저 예전 거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지금 보세요. 자, 무슨 함수가 나왔어요? 분수함수. 그렇죠. 분수함수를 만났다. 이거 만났구나. 자, 분수함수가 뭐했다? 수렴. 뭐 그렇게 읽어야지, 그지? 아, 수렴했구나. 근데 보면 이 분모 어디로 가니 이거? 0. 분자 0으로 가야 한다. 첫 번째 성질인 거야. 그치?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x를 1로 보내니까 이거 1로 보내면 분모가 0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분자도 반드시 어디로 간다? 0.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분자만 바라봤을 때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ax-2x 제곱이 0으로 가야 한다. 첫 번째 성질인 거야. 근데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는 끊어진 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없으면은 1의 원래 극한을 보는 건데 1을 직접 넣은 거랑 어때? 저번에 이 성질 설명했던 거야. 네네. 그래서 얘는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1을 넣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뭐가 돼? a-2가 돼버리지. 네. 이게 얼마가 돼야 하고 0. 따라서 우선 a 값이 얼마인 거 확인, 2요. 2인 거 확인인 거야. 그래서 약간 치사하지만 재활용 한번 합시다. 이거 a를 지워서 얼마나 바꿔도 괜찮아요? 이렇게 먼저 a를 구하신 거고요. 이제 극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x1로 보내면 분모 어디로 갑니까? 얘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응이네요. 응, 그죠? 예. 이거는 적당하게 변형해서 말리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니다. 리미트 x1로 갈 때 분모는 뭐 어떻게 건들 수가 없고 저거 뭘로 묶어버릴까 저거? 2x 마이너스 2x로 묶어버릴까? 뒤에 거 먼저 불러줄래? x 빼기 이렇게 찾는 겁니다. 네. 원래 0분의 0의 형태는요 0으로 가는 똑같은 애가 항상 있어요. 그거 찾아서 없애줘야 돼요. 그럼 이제 x1로 보내면 되는데 야 이건 얼마로 수렴을 하니? 마이너스 1로 수렴하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그게 b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성질. 한 개 더 해볼게. 두 번째 2번. 자, 또 간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분모 2차 함수가 하나 있고 분자가 이렇게 있어. 얘가 지금 얼마로 수렴을 했대? 3분의 1로 수렴을 했대. 자, 이게 개념이 딱 나와야 돼. 자, 또 분수가 뭐 했다? 그렇지. 이렇게 읽는 거죠.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x를 1로 보냈더니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네. 이거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 예. 이번에 이거.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분자가 빵으로 간단 말이야. 예. 그럼 분모도 빵으로 간다 주장을 하려면 알파가 0. 그렇지. 근데 알파가 지금 얼마인데? 3분의 0이 아니네. 그럼 너도 0으로 가겠다. 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던 인수정리 기억하세요?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인수정리 이거잖아요. 만약에 FA가 0인 다항식이 있다면 그러면은 fx는 반드시 무엇을 인수로 갖는다? A x 마이너스 A 그렇지. 이런 모습으로 인수를 갖는다고 기억하죠. 인수 정리를 되게 잘 쓰셔야 됩니다. 이쪽 부분에서. 자, 가볼게. 무슨 말인지 잘 봐.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이번에는 분자가 빵으로 가나요? 네. 그 분모도 빵으로 간다 주장을 하려면 이 극한값이 얼마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0요 0이 아닌 게 맞죠? 네 그러면 얘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야 합니까? 0 그렇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얼마나 돼야 돼요? 0 0 돼야겠죠. 네. 왜냐면은 여기 봐봐.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도 0으로 가야 되잖아. 네. 적어줄게. 분모가 리미트 x를 자 1로 보냈을 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0으로 가야 한다가 2번 성질입니다. 네. 근데 이거 어차피 몇 차 함수야 이거? 2차 함수요 2차 함수면 이게 1 근처로 보내는 거랑 1 진짜 는 거랑 어때? 다른 게 없죠 똑같지, 그지? 연속 함수니까 얘는 끊어진 데가 없거든. 네. 얘는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 0 돼야 되는 친구 아니겠니? 네. 그럼 인수정리 쓰란 말이야.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너 이렇게 인수가 두 개 있을 때 반드시 뭐 하나 갖고 있을까? X 말 그렇지. 이렇게 갖고 있겠구나. 근데 여기 뒤에 여기 뭐라고 쓸래 이거? 그렇지. 이게 좀 현실적이지 않겠니? 왜냐면 상수항이 누가 나와야 하니까. B요 그렇지. 그럼 전개해서 B 나오게 만들면 되지. 그리고 이거를 전개한 게 이거랑 같으면 되잖아.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워. 지운 다음에 차라리 이 모습을 넣어버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날려. 그럼 이제 x 어디로 보낼 거야? 1이요 1로 보낼 거지. 네. 얘는 그러면은 누구로 수렴을 하는 거야? 얘가 3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수렴해야 되는데 야 그게 얼마나 같으면 되겠네. 3분의 이거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b 값이 얼마인 거 확인을 했고 말이 마이너스 2인 거 확인을 했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요 자리가 플러스 2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니? 네. 이거 전개한 게 얘지 않겠니? 네. 요거 전개하면 몇 x가 만들어집니까? 1X요 그렇죠. 그래서 a 값은 얼마이다? 네.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아래 거 연습합니다. 두 개만 골라서 할까요? 자, 2번, 4번 하나씩만 천천히 분수가 수렴하는 상황을 인지하시고 분모 분자 중에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자, 대략 되죠? 괜찮죠? 잘만 들으시면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1-11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빨리 복습하고 2단원 하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 드릴 거거든요. 자, 요 두 번째 방금 배웠던 또 수분성을 쓰는 문제예요.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성질을 또 한 번 사용해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왼쪽에 요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이게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 분모가 무한대로 가죠. 2차 함수인데 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게 무한대분에 너가 있는데 얘가 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이게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수렴을 하려. 근데 수렴을 했어. 근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했단 말이야. 네. 그럼 이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네네. 좋지. 그러면서 이 fx가 이게 여기 2x 제곱이니까 얘도 몇 x 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 2X 그렇지. 그거 첫 번째로 알아낸 건데.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차수가 똑같아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 왼쪽 극한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현재 이 fx라는 함수는 최고차가 2차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2분의 이 친구를 했을 때 1로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2x 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뭐 점점점이에요. 그 다음에 점점점. 뭐 뒤에 몇 x 더하기 몇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조건을 봤더니 또 분수가 수렴을 했어요. 근데 이거 자세히 봐야 되지.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x를 2로 보내고 있잖아. 네. 여기다 2를 보내봐. 이 분모 어디로 가 이거? 0. 그치. 그러면 수렴하는 분수함수 성질 1번이구나. 네. 그치.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어디가 0으로 가는 상황인 거야? 분모. 그 분자는 0. 무조건 간다 이거야. 네. 따질 게 없지 이거는.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분자를 한번 관찰해 봤더니 분자가 리미트 x 2로 보내면 얘가 얼마로 반드시 가줘야 한다. 0. 이게 이제 아까 배웠던 1번 성질이에요. 근데 이제 분명히 문제에서 f는 다항함수고요. 우리가 생각해봤더니 2차 함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f2로 계산하시면 돼요. 원래 이 근처로 보내라는 건데 얘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연속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직접 2를 집어넣은 거랑 같다는 거죠. 얘가 0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1학년 때 정상적인 학교를 댕겼다는 걸 보여주세요. FE가 0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인수정리를 무조건 가시는 게 맞다고요. 해설지처럼 하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고1 때 인수정리라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2 넣어서 빵 되면 이거 fx는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f식을 꼭 이렇게 세우시기를 바래요. 너 이거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뭐가 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 근데 최고차항 계수는 아까 얼마였어?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고 나서 근데 하나는 잘 모르겠어 이러시면 됩니다. 그치?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 기존 식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가 이 fx 자리에 요 모습을 다시 한번 넣으셔야 돼요. 자, 가겠습니다. 리미트 x 2로 보내고 있고 이 분모 인수분해 하시면은 x-2에다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느낌이 오죠? 네. fx 자리에 들어갑니다. 2배의 x-2에 자, 요렇게 되신 거예요. 요게 1로 수렴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이죠? 왜 이게 0분의 0의 형태였냐면은 이 x-2를 동시에 갖고 있어서 그래요. 네. 쟤 때문에 0으로 가고 0으로 갔던 겁니다. 저거 날려줘야죠, 이제. 찾았으니까 날려버리고 이제 나머지 애들한테 2로 보내면 되겠다. 요거 2로 보내면 분모 얼마로 수렴하고? 3으로 수렴했네. 그러면 분모는 3으로 수렴을 했고 여기다가 2를 보내주면은 2 곱하기 무슨 나오죠? 2-a가 되는 거 아니겠니? 예. 근데 얘가 1로 가야 되니까요. 요게 어렵네요. 이 동그라미가 2분의 3이 돼야겠는데? 네.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1이구나를 알게 되네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찾고자 했던 fx라는 함수는 이거였는데요. 2배의 x-2에다가 a가 뭔지 몰랐는데 a 값이 2분의 1이었다. 뭐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이거 전개하시면 답일 겁니다. 또 갑니다. 한번 다시 해보죠. 자, 이건 무한대로 보내는 리미트고요. 이건 0으로 보내는 리미트입니다. 좀 상황이 다르고요.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 분모 무한대로 가죠? 네. 근데 무한대의 모습인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 분자 자리 이만큼 보이잖아 이거. 예. 이 친구 2차 함수가 돼야 돼. 그치? 그래야지 2차분의 2차가 되면서 1로 수렴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도 요 핑크 전체의 모습이 아마 1x 제곱으로 출발하는 함수가 돼야 될 거야. 예. 그치? 근데 그러니까 내 말은 이 f는 그럼 몇 차 함수겠어? 3. 저건 3차인 거야. 3차면서 이 2x 상승을 얘가 어떻게 해줘야 돼? 그치? 없어지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서 얘까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조건은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만나니까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 fx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선은 3차 식이 되면서 얘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사라지고,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와 버리면 이게 없어지잖아 이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로 수렴했기 때문에 요 2차 항계수 얼마였겠다? 1이었겠다. 그래서 플러스 x제곱에 뭐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만났을 때는 이게 보통 차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그리고 0분의 0의 모습은 인수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선 여기서 뭐 3차 함계수와 2차 함계수까지는 알았는데 1차 상수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세요. 또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관찰을 해봤더니 이 분모가 어디로 가니? 너무 가네. 그럼 분자 어디로 가야 한다? 여기 아까 1번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 분자 관찰합시다. 자, 분자를 찾아봤더니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얘가 반드시 어디로 가야 한다? 0으로 가야 한다. 아까 1번 성질이죠 이게. 근데 이게 3차 함수, 다음 함수니까 절대 끊기진 않았을 거예요. 네. 0 넣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F0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럼 F0가 빵이라는 거는 요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요까지는 적을 수가 있는데, 근데 F0가 빵이라는 건 얘가 상수항이 얼마라는 거야?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상수 안 적으면 되겠다. 변수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우리가 아직 안 써먹은 정보가 요 마삼을 아직 안 써먹었죠. 그래서 다시 원래 식을, 요 식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요거를 F 자리에 넣을 건데요. X를 묶어서 넣으세요. 그러면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시고 X분해가 있었고, 요 X로 묶으면 되겠는데 이거? 묶어버리면은 2X제곱에 플러스 X에다가 요 친구만 남죠. 네. 얘가 마삼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드디어 찾은 겁니다. 이게 0으로 보냈을 때 너랑 너 때문에 둘 다 빵으로 갔던 거죠. 네. 그래서 찾아서 날리고, 그 나머지 이 친구한테 X를 어디로 보내주면, 0으로 보내주면 이게 빵빵 누구만 남는다? A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으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결정이 된 겁니다. 이 자리가 마삼X였구나. 이렇게 돼서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연습 좀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아까 안 풀었던 1-9번으로 한번 가세요. 이거 도형의 극한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애들을 스트레스 주는 주제입니다. 왜냐면 또 우리가 또 도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자, 기본 1-9번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설명을 잘 읽어보자. 우선 y는 x제곱이라는 우리가 제일 많이 그려본 이차함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이 y축 위에 존재하는 원이 하나 있대.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이 이 포물선이랑 어디 만나는 점이 하나 있나 봐. P를 지는데. 근데 여기서 자, 이제 잘 볼게요. 봐봐. 점 P가 이 포물선을 따라서, 제 2차 함수죠? 포물선을 따라서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원점에 한없이 가까이 갈 거래. 그랬을 때 반지름의 극한을 물어보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의 극한 값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오는 게 뭐냐면, 우선은 문제도 다 한글 느낌이 있고, 시험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참 감사한 건데 그림이 안 그려져 있을 때가 되게 많고요. 우선은 읽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다 한글로 나와 있고, 리미트 기호 같은 것도 없어요. 이래서 되게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기를 잘 봐봐. 여기 쌤이 그냥 이렇게 조언을 줄게. 문제에서 점 P가 이 포물선을 따라서 간다 그랬는데 누구를 향해서 간대? 원점을 향해서 간다 그러지. 그럼 나처럼 했으면 좋겠어. 그냥 우선 리미트 기호를 적어.
적은 다음에 점 P를 자 어디로 보낸다? 원점으로 보낸다라고 그냥 적어봐 한번. 원래 우리가 리미트 x가 이런 거였는데 우선 대충 뭉뚱그려 적어버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의 극한을 구하는 것이다? 반지름. 여기다 그냥 반지름 이라고 적어놔. 우선 저렇게 적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쟤네들을 한 문자로 바꾸는 거야. 근데 그림을 그려볼게. 아마 상황이 이런 상황 아닐까요? 지금 요렇게 2차 함수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기 어려운데 여기서 원이 뭐 요런 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요렇게 원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만나는 거 보이니 지금? 여기를 점 P라고 하면 된다. 예. 점 P. 이 점 P가 이제 어딜 향해서 간다는 거야? 그렇지. 가는구나. 니네가 이거 그림 가지고 문제를 못 푼다고. 이 상황을 잘 그려놓고요. 내가 보기엔 중심이 한 이 정도에 있어 보입니다. 맞죠? 그랬을 때 얘네가 원하는 게 지금 뭐 반지름이라며. 근데 얘가 분명히 원점을 꼭지점 5라. 그렇죠? 이 그림 맞죠? 이 원은요. 여기도 지나야 되고 여기도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요 길이가 반지름이겠는데 그러면. 요거 뭐 아래가 이름을 주자 이렇게. 그치? 자 이제 한다. 그러면 아까 얘가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얘가. 어쩔 수 없어. 이름을 줘야 돼. 여기를 내가 t 컴마라고 하자. 그럼 t 컴마 뭐라고 쓸 수 있어? 우선 이렇게 쓰는 거지 뭐. 그 다음에 관계를 맺혀야 돼. 근데 원은 뭐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그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들아 이 길이도 뭐가 돼야 돼? 예. 이것도 R이 된 거야. 오케이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점의 좌표는 0, 누구로 써도 괜찮겠네. 이 정도 할 수 있지 뭐. 관계가 맺어졌다. 야. 그러면 0, R과 t, t제곱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얼마가 돼야 한다. 이게 문제 푸는 식이야. 그래서 만들어 볼게 이제. 그러면은 우리 거리 공식을 알잖아요. 그래서 루트 뭐 이렇게 뺀 거 제곱인가요? 그럼 아마도 t제곱 만들어질 거고 t제곱에서 r을 뺀 거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 한 게 누구랑 같아야 돼요? 이거죠. 양변 제곱을 한번 날려주면은 t제곱 더하기 이거 전개해버릴까 이거? t 4제곱 마이너스 2r t제곱 더하기 r제곱이 되면서 이쪽도 뭐가 됩니다? r제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할만하다. 여기서 r제곱은 안 나가고 여기서 올라올게. 잘 안 보이는 사람 있을까봐 여기 올라가서 그러면 내가 요거 2r t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2r 자 t제곱 만들어졌고요. 저 왼쪽 변에는 t4 제곱 더하기 t제곱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보기에 t가 0은 아니잖아 지금. 양변 나누기 t제곱을 해버려. 이렇게 나누기를 땅 해주면은 얘가 이제 2까지 나눌까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드디어 내가 찾고자 했던 r을 쓴 거예요. 그러면 2분의 가시고요. t제곱 나눴기 때문에 1 플러스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이 움직이는 점을 변수로 잡은 거야. t, t제곱이로. 그 다음에 얘네가 반지름의 극한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반지름을 내가 만든 문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저기다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아까 이거를 구하고 싶다며요. 이거를 이제 내가 온통 t로 다 바꿔버리겠습니다. 보세요. 아까 리미트 점 P를 원점으로 보낼 때 반지름의 극한이 궁금했었죠. 근데 내가 이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자 보세요. 리미트 점 P 어디로 보낸다고? 0. 근데 아까 점 P 이거잖아. 네. 얘가 원점으로 가야 되잖아 이렇게. 네. 그럼 T 어디로 보내야 될까? 그렇지. 이거 0으로 보내야 0,0으로 가지 이게. 네. 그래서 요거를 스몰 t를 0으로 보낸다고 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지름의 자리는 이걸로 바꾸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t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야. 너무 쉬워졌지 뭐. 자, t 어디로 보낸다는데 0으로 보내면 되는데 야 이거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절대 끊기는 데 없다. 네. 극한 물어봤어? 0 대입하면 답이다. 답은 얼마다? 그렇지. 답이 그래서 와 신기하다. 너의 제시의 반지름이 2분의 1을 향해서 간대. 이렇게 이제 도형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야. 도형의 문제를 식으로 옮겨서 작업을 한다. 이런 뜻인 거야. 자, 연습 문제로 가볼게요. 몇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좀 몇 개의 연습 문제를 좀 많이 봐드리고 싶은데 다 풀어드리지 못할 것 같고 꼭 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좀 잡아드릴게요. 연습 문제 1-1번 한번 보세요. 1-1 연습 문제 1-1번. 그러니까 나는 이 가우스를 지금 설명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잘 메모하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 자, 만약에 그 리미트를 붙였어. 리미트를 붙여서 뭐 x를 뭐 어디로 보내는지는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무한될지 음행무한될지 a일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들어 있는 거야. 예. 그랬을 때 이런 모습을 만났을 때 이거거든. 이런 모습 만났을 때 이걸 따지는 방식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메모해 드릴게. 이건 약간 내신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가우스를 만난 거야. 가우스를 만났는데 x를 어딘가로 보내겠지? 그치? 근데 x를 뭐 이게 무한될지 뭐 음행무한될지 뭐 3으로 보낼지 이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fx를 먼저 쳐다봐야 돼. 항상 가우스가 먼저가 아니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fx가 어떤 상수값을 향해서 다가갈 때가 있어. 이게 수렴할 때가 있다고. 뭔가 C를 향해서 가는 거야. 잘 들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따라와야 돼. 다시 한번. 어떤 함수한테 가우스를 붙인 거의 극한을 물어본 거야. 근데 내가 이 안의 함수를 먼저 째려봤더니 그 친구가 되게 커지지 않고 어떤 값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런 모습일 때. 그럴 때 이제 이 친구의 극한을 물어본다. 가우스 붙인 거의 극한이 얼마냐? 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 이럴 때는 무조건이야. 고민하지 말고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주겠다고. 하나 예를 들어볼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참고사항으로 리미트 x를 자 1로 보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저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는 뭐 고등학교 내신에서 나오기도 하는 거야. 그 애들이 막 이러지. 선생님 여기 2차 함수가 있는데요. 거기다 가우스를 붙였거든요. 근데 1 근처로 보내라고 합니다. 여기다 1 우선 넣어볼까요? 뭐 집어넣으면 뭐 이게 4 같은데 그러면 답이 4인가? 막 가끔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야. 아 절대 그러면 안 돼. 봐봐. 얘들아 x를 1 근처로 보내면 요 2차 함수는 어디 근처로 가니?
얼마 근처로 가니? 4 근처로 가는 거 맞지? 네. x1 근처로 보내봐. 어차피 이 2차 함수한테 1 근처를 보내면 1을 집어넣은 값에 가까이 간다네. 네네. 그럼 얘가 누굴 향해서 가는 거야? 4요. 4를 향해서 가는데 문제는 4를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야. 네. 진짜 4인지 아니면 4보다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리라는 거야. 마음속으로 막 머리를 대충 하지 말고 2차 함수 이런 거 한 번에 그릴 수 있지 니네. 네. 이 그래프 어디로 볼록해? 아래. 이거 좀 답을 좀 바꿔버리자. 이거 차라리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할게. 마이너스 x제곱. 이래야 뭔가 좀 임팩트가 오지. 우선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로 수렴하니? 6으로 가지. 1이요? 네네네. 1 근처로 보내면 6으로 수렴을 하지. 네. 그러니까 얘가 x를 1 근처로 보내면 이 2차 함수는 6에 가까워지는 거야. 네. 근데 문제는 거기다 가우스를 붙였기 때문에 6이냐 6보다 크냐 작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네. 근데 여기다가 이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대칭 축이 얼마짜리야 이게? 1이요. 1짜리잖아 그지? 근데 1 근처로 보낸다는 것은 원래 요렇게도 한번 보내봐야 되고 이렇게도 보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어떻게 되는지. 그치? 보내버리면은 이렇게 다가간다 이거잖아. 네. 근데 얘가 꼭지점 y좌표가 지금 요 꼭대기가 얼마냐면 6이야. 그치? 여기 1,6이잖아 여기가. 네. 근데 야 이렇게 보내도 목표가 6이고 이렇게 보내도 목표가 6인 건 맞는데 6보다 조금 어떠냐고. 작아요. 좀 작잖아. 저 5.999999999 이러고 있는 거야. 거기다 가우스 붙이면 얼마겠어? 5요. 5란 말이야. 저건 답이 5라고 6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로 만약에 x를 어딘가로 보내봤는데 이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친구를 관찰했더니 얘가 됐다 커지더라. 발산의 상황일 때가 있잖아. 이럴 때는 쌤이 저번에 설명을 살짝 드렸었는데 이럴 때는 그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는 게 보통 서술형 문제. 정리를 활용한다. 또는 뭔가 하나가 더 있는데 살짝 설명을 드릴 예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또 연습 문제가 더 있으니까요. 우선 여기까지 1번부터 해결하고 요번 이따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11번인가에 10번인가에 3번에 있네요. 정수학 연습 문제는요. 설명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를 꼼꼼하게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 문제가 기본 문제만 풀면 안 돼요. 정석은 연습 문제가 다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유형이 다 잡힙니다. 그 수학 선생들은 다 똑같은 생각해. 실력 정석 다 풀 수 있으면 수능 100점이야. 진짜야. 수능 그 실력 정석 연습 문제까지 다 풀 수 있잖아. 언제든지. 그럼 걔는 수능 가면 한 개 틀리거나 다 맞아. 그래서 정석을 실력 정석 정도를 한 5회 독 정도 해봐. 그러면 아마 진짜 많이 달라질 거야. 근데 이제 불안한 거지. 양이 안 되니까. 근데 절대로 정석의 연습 문제들을 대충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저 문제 풀어보려고요, 이제. 자, 요거 하나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이 그래프 그리고 싶은데 사실은 자, 이걸 물어봤어. 그러니까 내가 리미트 x를 0의 플러스 쪽으로 보냈을 때 이게 fx니까요. 1-x 더하기 x-1의 극한을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웬만하면 뭐 중괄호 쳐주는 것도 참 좋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우선은 고민을 좀 해야 돼. 이게 지금 더하기로 연결된 두 함수가 들어왔단 말이야. x를 0 근처로 보내고 있는데 약간 큰 값을 가지면서 보내달라고 하지. 그치? 그러면은 내가 먼저 이 왼쪽에 1번 먼저 한번 따져볼게. 1번에서 이거 먼저 하자고요. 가우스 안쪽에 들어있는 함수가 이 1-x라는 1차 함수가 들어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가 0보다 좀 크니까 1에서 0보다 큰 걸 좀 빼니까 약간 1보다 작아지면서 가우스는 0인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치? 국어처럼 문제 푸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보세요.
이 안에 몇 차 함수가 있어요. 1차수 그려 그냥 기울기 얼마짜리 직선이니? 마이너스 우리 그려야지 이걸 이렇게. 그리고 x 어디를 보내고 있대? 0. 0이 이런데 여기 이렇게 있어서 꼬잖아. 여기다 요 직선을 y는 1-x라는 1차 함수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냥. 근데 0 근처로 보내래. 0이 여기 있다고 쳐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 되는데? 여기는 그냥 함수값은 그냥 1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0보다 어떤 값을 가지면서 온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온다는 거 아니겠어? 그럼 얘가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겠어? 예. 1을 향해서 가고 있네. 예. 조금 어떤 값을 가지면서? 작은. 작은 값이니까. 그럼 얘가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이 친구는 1 근처로 가는데 조금 작네. 0. 0.99999 이러고 있는 거네. 네네. 거기다 가우스 붙이면 0. 0이잖아. 그냥 0이라는 거야. 얘는 그래서 앞에 건 0으로 수렴했고 얘도 볼까요? 안에 몇 차 함수 또 들어있습니다. 1차수 그리세요. 머리로 하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이렇게 딱 그려서 여기다 y는 x-1이라는 직선을 그려주시고 자 또 x 어디로 보내고 있다? 0. 0으로 보내고 있다. 근데 약간 큰 값을 가지면서 오라 그랬다. 이렇게 들어오라는 것 같다. 여기다 실제 0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실제 -1인데 함수값은 근데 0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오는 거라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친구는 누굴 향해서 가냐면 지금 -1을 향해서 가는데 조금 어떻습니까? 커요. 조금 큰 값을 가지면서 오고 있죠. 네. 거기다 가우스 붙이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보세요.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2가 있고 여기 0이 있습니다. -1을 향해서 가는데 얘가 따라라라라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여기다 가우스 붙이면 마이.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두 번째 건 그냥 -1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야. 되셨어? 네. 자, 1-10번에서 3번으로 가봐. 연습 문제. 한 번을 좀 쳐다볼게. 자,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이거는 애들이 풀어보라 하면 잘 못 풀어. 2학년들도. 지금 이제 요렇게 극한을 구하라는 거야. 자, 이제 한다.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자, x를 우선은 얘만 좀 쳐다봅시다. 얘만 쳐다보면은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친구의 상태가 무한대가 되지 않을까요? 예. 이거는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린다고 답이 안 나와요. 얘처럼. 이거는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었잖아. 그래서 자, 첫 번째 풀이를 보시고 첫 번째는 이제 약간 서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형에서 이게 출제가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건데 저번에 기억날 거라 봐요. 가우스 x제곱 더하기 x라는 친구는 항상 누구보다 크고 기억나니 이거? 가우스 x의 범위는 X 이렇게 붙어 있었으면서 네. 누구보다 크고 X 마이. 오케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약간 상식적인 부등식이다. 네. 이거 애들이 자주 못 쓰거든. 우리는 좀 알고 가자. 이게 상식의 부등식. 그러니까 서술형이면은 이걸로 가야 돼. 여기서 얘가 x제곱 플러스 x 빼기 얼마보다는 크고 1. 그치, 아까 이걸 x로 생각하면 되잖아. 가우스 x는 x-1보다 반드시 크고 누구보단 작거나 같다. X 제곱.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우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붙였네? 그렇지. 루트 똑같이 붙여주면 돼. 너도 붙여. 너도 붙여. 너도 붙여. 이렇게. 너도 붙여. 그 다음에 뒤에 누구 빼있네? X요. 그럼 이따 재활용을 할 걸. 그래서 바로 쓸게. 봐. 루트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다 똑같이 x를 똑같이 빼겠습니다. 여기다가도 뺄게요. 루트 가우스 x제곱 더하기 x하고 똑같이 x를 빼시고요. 여기도 빼겠습니다. 루트 x제곱 더하기 x에다가 또 누구를 빼요. 이렇게 하면 사실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얘가 만들어지지 않았니 가운데? 네. 여기 만들어졌잖아. 그 다음에 x 어디로 보내고 싶어? 무한대. 그럼 다 보내야지 셋 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x를 무한대로 보내주면서 이렇게 바로 여기다가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주면서 또 계산하시고 여기다가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서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친구인데 너를 직접 구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얘와 얘 사이에 집어넣었잖아. 그럼 이제 무슨 정리가 떠올라야 돼? 이게 샌드위치란 말이야, 샌드위치. 여기서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너의 극한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봐야 돼. 근데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무한대고 이거 무한대 아니겠어? 네. 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리식이란 말이야. 무조건 유리화지. 그래서 리미트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요거 좀 빨리 합시다. 분모 분자에 요 부호 바꿔서 곱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분모 자리가 아마도 루트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에 이거 생기지 않을까? 네. 분자는 아마 여기다가 부호 바꿔서 곱했으니까 합차가 됩니다. 네. 그러면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제곱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x 마이너스. x제곱 사라지죠? 네. 누구만 남았습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남았습니다. 다시 관찰. 자, x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무한대, 네. 이거 무한대, 네. 이것도 무한대. 네. 아싸, 무한대분의 무한대. 1차, 네. 분자도 1차. 수렴하겠구나. 그러면은 계수 비교하면 된다 그랬어. 여기 몇 x 제곱이고. 그럼 1, 루트 1 보시면 되고 여기도 얼마가 있고 여기도 얼마가 있고 이 분수 얼마로 수렴? 2분의 그렇지, 공부했구나. 2분의 1로 수렴. 얘도 한 번에 가자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부호 바꿔서요. 분모 자리가 루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가 만들어지고 예. 합차 모습이 되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만들어집니다. x. x밖에 안 남죠. 네. 또 x를 무한대로 보냈더니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1차분의 1차 계수 비교 2분의 1차 으차 얼마로 수렴? 2분의 끝났구나. 너의 극한을 구하고 싶었는데 얘네 둘이 같은 값으로 수렴을 했구나. 2분의 그러면은 무슨 정리에 의하여? 샌드위치. 그 서술형에서도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여라고 적어주면 감점은 없습니다. 저거는 다 이론이거든요. 니네가 뭐 근행 공식 쓸 때 증명하지 않잖아. 이런 거 똑같은 거야. 되게 유명한 정리는. 그래서 얘가 얼마로 수렴을 한다. 2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우선 서술형은 이렇게 하셔야 돼. 근데 이게 좀 귀찮아 보이지 않니? 네. 그래서 두 번째 약간 야매를 알려드려. 야매는 아니고요. 객관식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객관식은 이렇게 하기 너무 피곤하거든. 잘 봐봐. 우리가 이 x라는 친구를 가우스 x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쓸 수 있지 않겠니? 네. 여기서 얘가 x의 무슨 부분이고 정수 부분. 오케이. 그럼 내가 h를 소수 부분이라고 하고 싶어서 h를 이렇게 적어도 뭐라 하지 않겠지? 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원래가. 그 여기서 그러면은 이 h를 넘겨주면 땅땅땅 항상 우리가 x의 정수 부분이라는 것은 그 원래 있던 x에다가 그 친구의 무슨 부분을 빼는 것으로. 소수. 그렇지. 이거 완전히 니네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 x의 정수 부분은 x에다가 소수 부분을 빼면 된다. 요거를 이용하면 돼. 근데 꼭 명심해라. 서술형에서 이거 쓰면 쌤들이 점수를 안 주셔. 점수를 깎거나 거의 안 주실 거라고요. 이걸 원하는 거거든 쌤들은. 이거는 객관식용 풀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 자 봐봐. 우리가 이거를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를 구하는 중인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이 가우스 x를 x 빼기 너의 소수 부분이라고 이름을 주고 바꿔치기 할 거야. 잘 봐. x를 무한대로 보내는 중이고 루트 안쪽에서 가우스 안에 얘가 들어있죠. 네.
요거 가우스 x는 이것 빼기 소수. 그러면 쟤도 너에다가 소수 부분이라고 쓰자고 그냥. 예. 가우스를 처리한 거야. 그 다음 여기다가 뒤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까지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h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이거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마음속으로 유리화를 한번 합니다. 리미트 x가 자 무한대로 가실 때요. 이게 아래 위에다 곱하는 거예요. 이게 분모의 유리화가 아니고 그냥 유리화입니다. 루트 없애는 작업. 그래서 아래쪽 위쪽에다가 이 부호 바꿔서 곱해요. 그러면 루트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h 더하기 x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 다음에 분자가 뭔지 느낌이 오죠? 합차입니다. 앞에 거 제곱에다가 뒤에 거 제곱을 뺐을 거예요. X 마이너스. 그래서 x 마이너스 h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이게 분모가 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1차분의 1차 개수를 비교하는데 여기서 봐봐. 좀 알고 가야 되는 게 x를 무한대로 보내도 이 h는 절대 누구조차 못 넘어. 1이요. 1도 못 넘지. 얘는 무한대랑은 비교가 안 되는 상수 취급을 해도 문제 없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냥 비교하면 끝나. 이렇게. 여기 1, 여기 1, 여기 1. 그럼 답은 얼마? 2분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대관식용이라고 보시면 돼.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1-6번에다가 내가 이제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은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을 이용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는 것을 이용하라? 이렇게? 이용해? 이렇게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먼저 한번 좀 체크해 볼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지금 이 분수가 수렴을 했지. 아까 우리 배운 거 잘 써먹어야지. 네. 자, 이렇게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분모 어디로 가니? 0이요. 그럼 분자는? 0. 가겠다. 그럼 내가 먼저 알 수 있는 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fx가 0으로 수렴을 하고 있었을 거야. 이게 뭐 f0가 빵이었겠지. 연소함수면. 연소함수면.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거거든 이거. 자 생각해봐. x 0으로 보내면 이 x제곱은 어디로 가? 0으로 가요.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그 가요.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요. 얘 어디로 가? 0으로. 얘 어디로 가? 0으로. 그 분모, 분자 둘 다 어디로 가? 0으로. 그 못 구하는 이 뭐지? 딱 이런 거야. 0분의 0인데 그 뭐 적절한 변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x분의 fx는 어디로 간다? 1이요. 그렇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아는 것을 이용하면 돼. 그러니까 나는 fx는 0으로 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아래쪽에 x가 붙어 있으면 이 분수는 1로 간다는 거야. 네. 그럼 니네가 여기다가 x분의 fx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느낌이 오나요? 분모 분자를 똑같이 누구로 나눠요. 이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가시고 자 요거 x분의 x제곱 해보세요. x입니다. x분의 fx가 생기지 않았나요? 예. 그 다음에 요거 x분의 x제곱 해버리면 x입니다. 빼기 x분의 요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적절히 변형을 한 거예요. 그럼 왜 나누기 x를 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싶다면 저게 1. 그렇죠. 나는 너를 아니까 하는 거예요. 저 모습을 여기다 만들어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째려보시면 돼요. x 0으로 보내면 야 얘 어디로 가니? 0이요. 얘 0으로 가겠지 그지? 야 근데 얘가 어디로 가니? 1이요. 1로 간다 그러잖아. 그 분모 1로 수렴했고 1로 수렴했고 얘 어디로 가니? 그렇지.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것이고 예. 얘가 어디로 수렴을 했니? 1이요. 1. 그럼 요거 마이너스 1인가? 네. 이렇게 구한다 이거야. 이렇게 풀어내는 예제. 그러니까 항상 아는 모습을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에다가 만들어주는 연습을 해라. 아무리 복잡해도 이걸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문제 하나 더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많이 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연습 문제 1-16번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연습 문제 더 골라서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1번. 자, 오늘 배운 얘기라서 한번 복습을 하려고 해요.
자, x1로 보냈을 때 x-1분의 fx는 4로 수렴. 또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x-2분의 fx는 3으로 수렴하는 몇 차 함수? 3차. 3차 함수래 이번에는. 그래서 f는 문제에서 주는 정보가 다항 함수인데 특별히 3차 함수라고 합니다. 뭐 구해봐라 이거예요. 자, 시작합시다. 보세요. 자, 분수가 뭐였죠? 4로 수렴했습니다. 네. 분모 어디로 가지요? 0이요. 그 분자는요? 0이요. 오케이. 근데 3차 함수니까 절대 끊기지 않죠? 네. 다항 함수는 원래 연속 함수예요. 끊기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진짜 분자가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분자가 어디로 가줘야 하는데 0이요. 0으로 가줘야 하는데 얘는 3차 함수니까 1 집어 넣은 거랑 똑같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알아낸 사실은 F1이 0, 2군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도 비스무리해. 또 분수가 수렴을 했는데 분모가 또 어디로 가니? 0으로 가네.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줘야겠니? 그래서 또 한번 적어보는 거지. 또 분자를 한번 관찰해 봤습니다.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fx의 극한값이 0가 돼야 되는데 2를 집어 넣은 거랑 똑같을 거라서 f2가 0이겠군. 요까지 또 온 거야. 네. 이제 잘해야 되는 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수 정리를 잘 쓰셔야 돼. 여기서 보일 때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 듣던 요 인수 정리에 의하여 fx는 문제에서 몇 차 함수라고 그랬는데 3차. 3차 함수인데 야 누구를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1 x. 그렇죠. x-1을 그렇죠. 누구를 또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x. 그렇지. 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차 함수니까 최고차항은 잘은 모르겠는데 야 뭐 한 개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야. 네네.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더 가야 돼.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이 모습을 여기다가도 집어넣어서 한 번 더 집어넣어서 이 4랑 3까지 사용을 하셔야 돼. 그럼 내가 이거를 1번 관계식, 이거를 2번 관계식이라고 하고 1번식에다가 얘가 여기로 들어갈게. 네. 그럼 이거 x-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약. 없어지지? 네. 조금 빨리 가자고. 이거 없어지면서 남는 친구가 얘 남지 않았니? 네. x 어디로 보내는 중이고? 1이요. 그러면 여기 넣으면 아니야 뭐야? 여기랑 여기 넣으면 되지 않겠냐? 예. 바로 가도 되겠냐 이거? 그 어. 뭐야? a 곱하기 마일. 마이너스 1 곱하기 B 플러스 1. 1 마이너스 B. b 이거지? 네. x1로 보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얼마로 수렴을 해야 되고 4요. 뭐 이런 뜻이었던 거야. 아 네가 4구나.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a 괄호치고 1 마이너스 b가 이게 4인 거라서 아유 모르겠다. 마이너스 a 더하기 a b 이게 현재 4인 거야. 첫 번째 관계식.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요 fx 함수가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거 x-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럼 이 남는 게 누가 남냐면은 이렇게 남고 이렇게 남는 거 아니야? 예. 이제 x 어디로 보내면 되는데 2요. 2로 보내면 여기다가 q 이렇게 그러면은 a 곱하기 1 곱하기 2 마이너스 b가 된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얼마로 수렴해야 된다? 3으로 수렴해야 된다. 전개해주면은 2a 마이너스 ab가 3으로 수렴해야 되잖아. 예. 여러분들은 이제 연립 한 판 쿵 하시면 돼. 자, 아이고 더하면 되겠다. A가 더해버리면 이제 짠짠 이거 마이너스 AB 사라지잖아요. 네. 몇 A가 됐습니다. A요. 1A가 남았습니다. 7이었습니다. 여기다가 7 집어넣으시면은요. 진짜 이거 7. 그러면 마이너스 7 더하기 7B야? 네. 이게 4야? 그럼 7B가 얼마야? 10분의 11. 진짜야? 그러면은 B는 7분의 11인가? 그래서 F는 끝! 결정! A 값이 7! 그러면 7 곱하기 x-1 곱하기
x-2 곱하기 x 마이너스 얼마 10분의 11. 이렇게 식은 항상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꾸 전개해서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항상 인수 정리를 통해서 함수를 구하게 됩니다.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